예전보다 보수 집회인데 젊은 층이 많이 간다. 특히 젊은 남성들. 20대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수치가 많이 잡혔고 실제로 집회에 가보면 2030 젊은 남성들이 많이 보입니다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사실이에요. 저 집회에 가보면 그 노인들만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판입니다.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젊은 분들 굉장히 많고 보수를 지지하는 게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어요. 여론조사 집회에 나타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민주당이나 국힘이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보고 이번 그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는 모르겠지만 치러진다면 그걸 잘 참고해서 전략을 짜야 될 겁니다. 2030 젊은 층들이 되게 뭐 아유 난 정치 구려, 정치 관심 없어. 원래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예. 선입견이었잖아요. 근데 이런 분들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뭐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라고 의아해하던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수사, 헌법재판 절차가 자기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공정에 비추어서 이거 아니잖아. 왜 이래? 이거 뭐야? 자기들이 정권 잡았나? 이 점령군 아니야? 뭐 이런 걸로 좀 거부감을 가지는데 거기다가 기성세대 대한민국이 그 팽창사회일 때 모든 특권은 다 받았다고 여겨지는 586들 이 민주당을 묻지마 지지하네? 저 사람들 뭐야?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모임이잖아요. 국민변호인단이 출범을 했는데 열흘 만에 15만 명을 넘겼습니다.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가입자 절반 이상 2030 세대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. 윤희숙 원장님 책에도 보면은 뭐 연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하면서 지금 젊은 층에게 짐을 지우고 있는 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또 남다르게 보이실 것 같은데요.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너무 궁금해서 제가 2030들을 찾아가서 만났어요. 만났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 조응천 변호사님 얘기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더라고요. 변호사 안 합니다. 네? 변호사 안 해. 그 젊은 그 분들 얘기는 제가 느낄 땐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앞으로 삶을 살아갈 기반 자체가 매우 취약하다라는 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. 근데 회사 나가면 한 세대 위에 지금 기성세대라고 얘기하는 우리 사회의 룰을 지금 만져야 되는 사람들은 지금 시스템은 자기들한테 빚을 지우는 방식으로 그대로 방치해 놓고 그리고 자기들은 나보다 딱히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월급은 2배, 3배 가져가고 나는 지금 요만한 돈 가지고 주식 투자밖에 할 게 없고 좋은 일자리도 없는데 위에 안락한 세대는 굉장히 PC 이런 데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그걸 중시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배부른 꼰대 같은 느낌을 갖고 있어요. 근데 그게 민주당의 이미지하고 겹치는 거죠. 그래서 이번에 이 사태가 났을 때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. 세상이 저쪽으로 확 몰려가고 있다. 그러니까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. 그 피해는 우리가 입을 거다. 그렇죠. 25만 원씩 막 나눠주면 그거 다 우리한테 빚으로 오는데 이거는 우리도 좀 나가서 얘기 좀 해야 된다.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고. 민주당이 그래서 더 당황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교육연수원장이 민주당에서 그러니까. 2030을 말라 비틀어지게 비틀어지게 해야 된다. 문제의 발언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젊은 남성들을 어떻게 민주당으로 끌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. 이 친구들은 사유를 안 해요. 계산만 하지. 지금은 그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야지. 고려시켜야지. 해당 발언이 청년 비하 논란으로 이어지자 박구용 전남대 교수가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. 박 원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젊은 여성이 주로 많이 나온다며 남성들도 와보란 취지로 말해 성차별적 언행이란 비판을 받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.
이재명 대표는 박 원장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사의를 수용했습니다. 당직자들에게도 신중한 언행을 거듭 당부했습니다. 이견이 있을 여지는 없고요. 사실상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것에 다들 공감하고 계십니다. 하지만 박 원장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청년들을 지칭한 거였다며 폭도를 폭도라고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. 폭도를 폭도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. 지금 저 같은 철학자가. 근데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으로서는 폭도를 폭도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.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발언 자체엔 문제가 없었단 취지로 해석됐습니다. 민주당 민주연구원장들이 계속 그 사고를 치지 않나요? 역대? 예. 여의도 연구원장이 상대 계신데 아니, 그러니까 여의도 그거는 연구원장으로서. 사고가 아니라 네. 자기 속에게 흘러나온 거예요.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고 그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하는지 정말. 자기들도 답답하다는 얘기죠. 지난 총선 전에 민주당 현수막 중에 나는 정치는 모르겠고 잘 살고 싶어. 그걸 기획했다가 이거 완전 청년 비하다. 라고 해서 철회를 했나요? 뭐 그런 적이 있고. 또 뭐 아주 유명한 스피커 어떤 분은 2030 남성들한테 나는 니들 쓰레기야 라고 말해주고 싶어.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. 아, 유시민 씨가 그랬어요. 예. 뭐 유명하신 분인데. 2030 남자 유권자들한테 좀 말하고 싶어요. 이 사태에 그대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는 거를 안 놀아주는 게 답이라고 봐요. 저는 같이. 지난 대선 때 펜코 같은 데도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서 가서 대화를 시도해봤잖아요. 네. 대화 안 되잖아요. 그 시도하는 짓을 뭐하러 해요? 그 쓰레기통 속에 가서 헤엄치면서 왜 인생의 일부를 허비해야 돼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거 듣고 우리 보고 쓰레기라고, 쓰레기 아니들 라고 나는 말해주고 싶어요. 아마도 그럴 겁니다. 제가 한 10몇 년 전에, 10년 됐구나, 동양대에서 학생들 토론을 했거든요. 그때만 해도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. 아, 젊은 애들하고 내가 코드가 맞는다고. 딱 했는데 웬걸 완전히 다른 거예요. 그때 내가 쇼크를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.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거부감이 엄청 심하거든요. 뭘로 쇼크를 받았었다는 거예요? 엄청 심하거든요. 뭘로 쇼크를 받았었다는 거예요? 아니, 그러니까 공정, 문제, 평등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들도 나랑 가치관을 공유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상당히 보수적이었어요. 상당히 보수적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. 그랬는데 이제 그거에 저 같은 경우는 아, 세상이 바뀌었구나라고 따는데 이분들은 이제 자기들은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쟤들이 잘못된 거죠. 그러니까 잘못된 거니까 뭐 말라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. 여러분,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.